예제 1번인데요. 자, 매개변수 변화법을 이용한 일반해. 근데 이제 그 시험 문제는 구성을 할 때 뭐 매개변수 변화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아요. 그냥 미분 방정식 덜렁추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예제 1번처럼 내가 비정계수법을 써도 되고 매개변수 변화법을 써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면 이제 그냥 풀어라 그러면 아무거나 방법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비정계수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매개변수 변화법으로 풀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방법을 일부러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미정계수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매개변수 변화법으로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비정계수법으로 풀어라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매개변수 변화법으로 풀어라라고 굳이 지정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그런 것들 언급을 생략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매개변수 변화법 하나면 다 대동단결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개념들을 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으로 다 풀 수가 있다면 저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답안을 구성할 때 그 방식을 그냥 반복해서 쓴다 그래서 굳이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제 길고 복잡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미분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다 풀려요. 같은 미분 방정식인데 근데 한 가지 방식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풀리고 다른 방식으로 풀면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어렵게 풀리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개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 분리형으로 문제를 풀면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완전 미분 방정식 걸로 고쳐서 적분인수 구해서 곱해서 풀면 되게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잘 선택하는 게 되게 현명합니다. 왜냐면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냐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이제 컴플리멘타리 솔루션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식을 보시더라도 y1, y2가 애초에 들어가 있어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y1, y2를 먼저 구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매개변수 변화법을 쓰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특성 방정식 또는 보조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m은 2라는 중근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yc는 c1 곱하기 2의 2x 더하기 c2 곱하기 x 곱하기 2의 2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1을 이제 뭘로 놓냐 하면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에 쓴 걸 그냥 y1이라고 놓고 뒤에 쓴 함수를 항상 y2라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yp를 구한다. 그게 아니고 런스키안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개변수 변화법을 쓸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에는 이제 함수를 쓰고요. 이제 두 번째 행에는 그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건 뭐죠? 2의 2x 더하기 2x 곱하기 2의 2x.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때는 우리가 0인지 아닌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1차 독립이에요. 물론 계산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는. 런스키안 자체를. 물론 이 계산법은 뭐 이때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준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yp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대로예요. 그래서 공식을 그대로 한번 옮겨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쓴 거를 옆에 보고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그게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쓴 거 공식 보고 계산하는 게 원래 보고 계산하라고 공식을 유도한 거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제 yp는
예, 여기서 y1은 뭐라고 났다고요? 2의 2x. 앞에 쓴 걸 그냥 y1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 곱하기 인테그랄 런스키안이 2의 4x였고요. y2는 x 곱하기 2의 2x고 fx는 뭡니까? fx는 여기 전체가 fx죠. 왜냐하면 y의 더블 프라임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이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표준형으로 만드는 과정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뭐였죠? x 더하기 1 곱하기 2의 2x였죠. 자, 더하기 이번에는 이제 y2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런스키안 분의 이제 y1이 이제 들어가고 fx는 이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형태를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분을 하고 이제 계산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자, 인테그랄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dx 더하기 x 곱하기 2의 2x 인테그랄 x 더하기 1이죠. 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항은 이제 2의 2x 곱하기 괄호 열고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2의 2x 괄호 열고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쓰지 않아요. 어차피 특수해를 계산하는 거라서 적분상수는 전부 0으로 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를 이제 굳이 쓰면은 그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으로 이제 어차피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곳은 이제 6분의 1 x의 세제곱 2의 2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2의 2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제 y는 yc 더하기 yp니까 이것은 이제 c1 2의 2x 더하기 c2 곱하기 x 2의 2x 더하기 6분의 1 x 세제곱 2의 2x 더하기 2분의 1 x제곱 곱하기 2의 2x.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은 미정계수법으로도 물론 잘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건 세제곱 들어가 있고 제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중근이 이제 생겨서 그 2의 2x도 있고 x 곱하기 2의 2x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정계수법을 쓰면 x 제곱을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x 제곱도 있고 2의 2x 앞에 x의 세제곱을 곱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미정계수법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 또는 x 제곱을 곱한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특히 이제 이제 보조 방정식에서 중근이 나타났을 때 이때 이제 미정계수법에서 해를 예측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x 곱하기 2의 2x에도 x제곱을 곱해야 되고 2의 2x에도 x제곱을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측이 되나요? x도 아니고 x제곱을 곱해서 특수해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신을 못하는 게 이게 어떤 경우는 x를 곱해도 충분을 하고 어떤 경우는 x제곱을 곱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중근 나와서 x제곱을 또 곱해야 됩니다. 근데 중근이 나온다고 해서 항상 x제곱을 곱해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x를 곱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케이스는 이제 그런 미정계수법에서 특수해를 예측하는 게 의외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했더니 다 전부 다 이게 해가 딱 떨어지게 안 나오고 왼쪽 오른쪽 식이 맞지가 않냐 이런 거에서 혼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변화법을 이제 쓰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이 없이 뭐 세제곱 나오면 세제곱 나오나 보다, 뭐 제곱 나오면 제곱 나오나 보다 이래서 굉장히 이제 쿨하게 우리가 계산을 마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식의 유도 과정을 이해하는 거나
이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할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문제를 일단 더 볼까요? 예제 2번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일반해를 구해라. 이제 4y 더블 프라임 더하기 36y는 자, CSC죠. 코시컨트 3x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코시컨트 x라는 것은 물론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죠. 예,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이고요. 코시컨트는 사인 분의 1입니다. 예. 자, 일단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이제 구합니다. 이것은 이제 4m제곱 더하기 36은 0. 이제 m제곱 더하기 9가 0이니까 m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돼서 이제 yc는 이게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가 이제 일반해를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c1 코사인 3x 더하기 c2 사인의 3x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 계산하죠? 예, 런스키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3x하고 이제 사인 3x의 런스키안을 이제 계산을 합니다. 1이겠죠, 아무래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그러니까 1이 아니라 상수 나옵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3x니까 3 나오겠죠. 예. 예. 요거 이제 3 나오는 거 계산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중간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것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이거는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특수해를 계산하는 거니까 앞에 상수가 값이 정확해야 돼요. 일반해하고 좀 다르죠, 성격이. 앞에 상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특수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해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공식을 다시 소환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식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론 y1하고 y2가 이제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y1은 코사인이고 y2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은 y1은 이제 코사인 3x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런스키안이 이제 3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의 3x고 fx가 이제 뭐냐 하면 요 4분의 1이 이제 중요한 게 요 fx 때문에 그래요. 4분의 1 곱하기 코시컨트 3x죠. 이 저자가 이제 그 계산이 복잡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가지고 다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더하기 이번에 이제 y2죠. 이제 사인 함수고요. 인테그랄 이제 런스키안 분의 이번에는 이제 코사인 함수 안쪽에 들어가고 fx가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건데 어차피 이제 코시컨트는 사인 분의 1이니까 약분되죠. 이거는 약분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은 이제 코사인 3x에다가 더하기가 아니고 인테그랄 3분의 4분의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dx 더하기 이제 사인의 3x 곱하기 인테그랄 이것도 12분의 1이 이제 앞에 나오는 건 맞는데 이제 코시컨트 대신에 이제 뭘 쓰냐면은 그냥 사인 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써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모를 치환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코사인이 사인 함수의 이제 도함수이기 때문에 분모를 치환해서 적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치환 적분하는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맡기고요. 이제 저는 그냥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서 답을 그냥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그 오브 사인의 3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4분의 1이 아닌가? 제가 늘 헷갈리는 게 이제 미분하면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야 되네. 3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미정계수법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게 아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인 함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코시컨트가 f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에서 로그하고 사인 함수의 합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정계수로 접근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 형태가 적분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이 이제 적용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얻어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비동차 미분방 정식의 일반에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y는 c1 코사인 3x 더하기 c2 사인의 3x 그다음 이제 더하기 이제 특수의 전체를 가지고 이제 쓰면은 그 비동차 미분방 정식의 일반회가 되겠습니다. 잘 감상하셨나요? 이 문제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저자가 조정을 했다는 게 그 풀이 과정을 보시면 이제 특수의 계산할 때 사인하고 코시컨트가 이렇게 약분되게끔 x 앞에 이제 개수 같은 거를 다 똑같이 주고 이런 것들이 의도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단순하면 안 되니까 이제 코사인 앞에 이제 코사인하고 이제 앞에 x 이렇게 안 쓰고 3x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실제 계산해서 이제 주의를 잘 하게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조정을 해준 거죠.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 컴플리멘타리 솔루션이 이제 일반적으로 특성 방정식이 해가 이제 복소수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 부분이 이제 0이 되게끔 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수함수가 나타나게 되면 이제 계산이 지수함수 곱하기 사인 코사인 함수가 되면 적분이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 부분 적분을 두 번 해서 계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워낙 길어져서 이제 그런 것도 그 컴플리멘타리 솔루션에 나타나지 않게끔 다 조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분 테크닉을 얼마나 화려하게 구사하느냐가 지금 이 미분방정식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합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습 문제에선 좀 복잡한 게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이제 주는 문제니까 계산이 약간 복잡한 것도 그냥 그대로 실어 놓는 경우도 있죠. x분의 1일 때, 이것도 뭐 다항식처럼 계산하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 앞에서 두 예제하고 마찬가지로 컴플리멘타리 솔루션을 먼저 계산을 하죠. 자, 여기서도 이제 m제곱 빼기 1은 0이라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이제 컴플리멘타리 솔루션 자체는 이제 C1 곱하기 2의 x 더하기 C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런스키안 계산하면요. 2의 x하고 2의 마이너스 x 쓰고 그 다음 미분해서 이제 아래줄에 쓰죠.
다음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서로 빼주게 됩니다. 마이너스 2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계산을 합니다. 자, yp는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대충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볼게요. 자, y1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마이너스 y2 fx dx. 그러니까 첫 번째 항 외우면 두 번째 항은 쉬워요. 그러니까 y1하고 y2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부호하고. 그다음 이제 y2 인테그랄 이제 론스키안 분의 y1 fx dx. 이때는 물론 론스키안 자체는 이제 론스키안 y1 y2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1이 앞에 있는 함수죠. 2x이고 자, 인테그랄 론스키안은 마이너스 2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이너스 y2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fx는 뭐죠? x분의 1이에요. 예. 뭔가 약간 불길한데. 이거 적분 안 되는 함수 같은데. 예.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2x 곱하기 x분의 1 dx. 뭐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냥 그대로 써야죠. 뭐. 예. 이거는 이제 2분의 1의 2x 인테그랄 예, x분의 2의 x dx 빼기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 인테그랄 x분의 2의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함수로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 없는 함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정적분 형태죠. 그러니까 구간을 가지고 변수로 가진 함수 형태로 일부러 이제 고쳐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건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정적분 형태로 이제 함수를 바꿔서 쓰는 것은 굉장히 이제 효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조건을 가지고 도입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부정적분 못 구하는 함수 같으면 심각하죠, 사실. 초기 조건에 따른 시원 시트를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x0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특수해니까 뒤에 상수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x0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y의 3이 0이다 그러면 이제 x0에다 3 집어넣어서 3 집어넣으면 적분이 다 없어지게끔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조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쓰는 거니까 하나의 테크닉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이만큼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부정적분 못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못 구하면 그냥 적분 형태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쓴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예제 3번까지가 일단 이게 미분방 정식이고요. 사실 고개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미분방 정식에서는 이제 1개, 2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고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는 3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방 정식은 그냥 이게 미분방 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제 1개보다는 이게 미분방 정식을 훨씬 더 이제 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응용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물론 3개나 4개도 물론 있어요. 모델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긴 한데 이제 미분방 정식의 개수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선형 미분방 정식이라 그래서 실용적으로 쉽게 풀 수 있지는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이제 이게까지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2개는 2개라고 불러요. 미분방 정식은. 이제 3개 이상은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덜 쓰니까 그 이상은 이제 고개라고 부르는 것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n개 미분방 정식에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이 알려져 있을 때 그 선형 미분방 정식에서 이제 비동자 미분방 정식의 특수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소개만 할게요. 이제 많은 책에서는 그 2개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3개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 책처럼 이제 그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이제 해설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요. 근데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책이 그 미분방 정식도 이제 수준에 따라서 책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물론 수준이 너무나 아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는 뜻은 아닌데 이제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대학교 2학년 교재에서는 너무 이제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을 가급적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이제 공업수학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에 몰두하죠.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러고 이런 증명 같은 거 보면 좀 이상해요. 막 뭐지? 막 설명을 하다 말고 좀 이상한데 또 수학자들이 쓴 거는 증명은 깔끔한데 이제 예제가 이제 계산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쪽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사용될 만한 복잡한 계산들이 이제 굉장히 깊이 되는 경향이 있고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이론적인 거는 이제 그 대학 교재보다 약간 한 단계 높은 거,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된 그런 책에서는 이제 반드시 다루겠지만 이제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에서는 이제 해설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N개 방정식 이 책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가장 기초적인 정의서부터 시작을 해서 해설을 하지만 이제 최대한 그 일반화된 관점에서 공식을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형적인 이제 수학자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을 이제 교재에다가 이제 잘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럼 n개일 때도 비동차 미분방 정식의 특수해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미정계수법이라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돼요. 해를 예측해서 그냥 다 두들겨서 n개도 함수 계산해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개수를 두들겨 맞추면 돼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개변수 변화법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 변화법을 테크니컬하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둡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이게 미분방 정식만 얘기를 했지만요. 자 이때는 이제 특수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매개변수 변화법이니까 앞에 있는 상수를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죠? 함수로 이제 바꾸어서 계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을 u1 y1 더하기 u2 y2 더하기 이제 un yun으로 놓고 이제 목표는 이거죠. 우리가 u1 u2에서 쭉 해서 un을 이제 구하자. 구할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미분방 정식의 특수해를 계산할 때 썼던 가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n개 미분방 정식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가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때는 y1 u1 프라임 더하기 이제 y2 u2 프라임 쭉 가서 이제 yn un 프라임은 0 그리고 이제 y1 프라임 u1 프라임 더하기 쭉 가서 이것도 yn 프라임 un 프라임은 0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번째까지 이제 가냐 하면은 그 계속 0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n-1번 미분을 한 것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fx가 된다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상수항에 있는 함수.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n 곱하기 n짜리 행렬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실제로는 론스키안이죠.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이제 u1 프라임부터 un 프라임 벡터가 위쪽은 전부 0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함수가 fx인 이러한 형태를 풀게 되면 이제 론스키안인데 이것이 그 컴플리멘타리 솔루션이 이제 해가 되니까 서로 1차 독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n번 미분, n번 이상 미분이 가능하면 그 1차 독립일 때 론스키안이 0이 아닌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1차 독립이면서 론스키안이 0인 케이스는 이제 미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n-1번만 미분이 가능하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스무드니스죠. 그 미분 가능성을 하나 더 주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역행렬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역행렬을 양변을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걸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UK 프라임은 그러니까 K는 이제 1서부터 이제 N까지 가는데 N-1까지인가요? N까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론스키안 분의 WK라는 걸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WK라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행렬식인데 이제 다른 거는 다 론스키안하고 같고요. 이제 K 번째 열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론스키안이에요. 다른 것들은 론스키안하고 이제 동일하고 K열이 이제 그 대체된 이제 행렬이죠. 이제 행렬의 이제 행렬식이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선형대 수학 책에 보면은 그 이제 크라머죠. 예. 이제 크라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연립방 정식 풀 때 쓰는 거. 이제 크라머즈 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고 양변을 적분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U1부터 UN까지를 다 계산을 해서 특수해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쓰기가 이제 되게 길고 복잡하죠. 좀 괴롭죠. 사실 n 곱하기 n짜리 행렬인데. 그러니까 이제 3 곱하기 3짜리 행렬에서 이제 W1은 W2, W3가 이제 뭔지를 이제 교재선 서서 이제 보여줬는데 이제 그쪽은 이제 제 필기에서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교재 이제 202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는 제가 딱 한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4.6이고요. 문제가 아주 여러 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푸시도록 그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제 이 방법론을 가지고 잘 익혔다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제 4 곱하기 y 더블 프라임 빼기 4 곱하기 y 프라임 더하기 y는 2의 2분의 2x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자, 여기서는요. 일단 컴플리멘타리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4m 제곱 빼기 4m 더하기 1은 0. 따라서 2m 빼기 1의 제곱이 0이고요. 이제 m이 2분의 1 중근이 나와서 이제 ycx는 이제 c1 곱하기 2분의 2x 더하기 c2 곱하기 x 곱하기 2의 2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론스키안을 계산을 하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함수를 y1이라고 놓고, 예,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함수는 그냥 y2라고 그냥 그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수하지 않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행에는 이제 함수를 그대로 써주고, 이제 두 번째 행에는 이제 첫 번째 행에 쓴 함수에 이제 도함수를 이제 써주는 거죠. x 곱하기 2의 2분의 x를 미분하면, 예, 괄호 열고 2분의 x 더하기 1 괄호 닫고 곱하기 2의 2분의 x. 저희 론스키안 계산하면 이제 대각선으로 이제 곱해서 이제 빼주게 되죠. 행렬식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2x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그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양변을 이제 4로 나누어 주고요. 이제 4로 나누어 준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가 이제 상수항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특수에는 이제 개수까지 다 떨어지게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난 뒤에 계산을 해야 앞뒤가 딱 맞는 특수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해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죠? 예, y1 곱하기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마이너스 y2 fx dx 더하기, 예, y2 곱하기 인테그랄 론스키안 분의 y1 fx dx.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y1이 2의 2분의 x고 인테그랄 론스키안이 2의 x고요. 그 다음에 y2가 x 곱하기 2의 2분의 x, 그리고 이제 fx가 이제 이 함수죠. 4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x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 dx 더하기 x 곱하기 2의 2분의 x 곱하기 인테그랄 2의 x분의 2의 2분의 x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x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 d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적분이 잘 될까요? 잘 해봐야겠죠. 예. 일단 이제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약분을 하면 되게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수함수가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그 2의 2분의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1 x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 dx 더하기 x 곱하기 2의 2분의 x 곱하기 인테그랄, 이번에는 이제 4분의 1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 dx 뭐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적분은 이제 x가 1 마이너스 x제곱의 도함수 형태가 돼서 그 1 마이너스 x제곱만 치환을 하면 돼요. 두 번째는 안 그러죠. 이거는 앞에 x가 없이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해야 되니까 삼각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적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 u는 1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du는 마이너스 2x dx 뭐 이런 식의 이제 치환을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적분을 위해서는 이제 삼각 치환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는 이제 x는 사인의 t, dx는 코사인 t d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이쪽 안쪽에 마이너스 4분의 1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이제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du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1 루트 u 마이너스 2분의 1 du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쪽의 적분은 이제 인테그랄 4분의 1에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코사인이 되고 예, dx가 이제 코사인이 되니까 예, 코사인 제곱이 돼요 전체가. 그래서 이 적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 곱하기 3분의 2 u 루트 u 요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12분의 1에다가 u 대신에 이제 1 마이너스 x제곱 집어넣어서 이제 1 마이너스 x제곱 전체의 2분의 3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코사인 제곱의 그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각 공식 써가지고 이제 1 플러스 코사인 2t를 이제 적분을 한 게 돼서 8분의 1에 t 더하기 2분의 1의 사인 2t. 근데 요거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t라는 것이 이제 사인의 인버스 x니까 8분의 1 곱하기 사인의 인버스 x 더하기 근데 2분의 1 사인 2t라는 게 사인 자체가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꽤 복잡해서 이제 x가 사인 t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이제 코사인 t는 이제 루트의 1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0각 공식을 다시 한번 써가지고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 그래서 이제 t는 사인의 인버스 x고요. x는 사인 t. 그 다음에 루트의 1 마이너스 x 제곱은 코사인 t. 요걸 이제 그대로 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8분의 1 곱하기 사인 인버스 x 더하기 x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x 제곱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y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컴플리멘터리 솔루션에다가 이제 특수해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수해를 이제 더합니다. 특수해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12분의 1에 2의 2분의 x에다가 그다음 요 안쪽에 있는 거 1 마이너스 x 제곱 전체의 2분의 3승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있는 걸 이제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x 곱하기 2의 2분의 x 근데 앞에 개수가 8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수는 앞으로 당겨서 이제 쓰겠습니다. 괄호 열고 사인 인버스 x 더하기 x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적분 테크닉이 이제 치환 적분 들어가고 삼각 치환 들어가고 뭐 이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0각 공식 막 이런 거 들어가서 좀 복잡다단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적분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적분을 가지고 얼마나 잘할 건가를 평가하는 게 이제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일단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4장 6절은 여기까지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더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다른 많은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꽤 어렵고 이제 빠른 이제 진행의 수업을 이제 따라오시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셨고요. 4장 6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